취업 준비 막막하시다고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을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진행 중이지만 특히나 작년에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채용 시장은 얼어붙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가요? 저도 올해는 더 희망적으로 예상을 하고 싶고요. 그래야지 또 우리 취업준비생들 더 기운나서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채용도 많이 뜨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워낙에 채용이 위축되었고 또 채용을 미룬 그런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지난해 비대면 활동 일상화되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분야들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채용은 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채용에도 트렌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 채용 트렌드는 어땠고 올해는 어떤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주 큰 대세였었는데요. 비대면 채용이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AI 면접, 그리고 화상 채용 이런 것들이 널리 확산이 되었잖아요. 처음으로 이런 시도가 진행이 됐을 때는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또 막상 해보니까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접이 함께 병행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공개 채용을 많이 했었다가 이제는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뽑는 수시 채용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는요, 대면 면접 이건 네.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년부터 갑자기 비대면 면접, 뭐 AI 면접 이런 게 뜨면서 이게 될까? 네.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면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그동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 렌즈를 보면서도 자신의 속마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저는 취준생분들도 되게 막막하실 것 같은 네, 게 맞습니다. 선배들로 하여금 뭔가 대면 면접에 대한 꿀팁 이런 걸 많이 들었을 텐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스럽고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기관이나 대학에서 맞춤형 그런 전략 준비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준비생들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과 연관돼서 사용하는 툴도 익숙해지신 상태이시고요. 또 AI 면접 같은 것이 처음에 갑자기 등장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익숙해지셨더라고요. 저는 비대면 채용도 그렇지만 아까 수시 채용이 많아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취준생 입장에서는 공채로 계속 준비하다가 갑자기 수시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3월, 9월 이렇게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다가 수시로 기업이 뽑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맥락적으로 본다면 수시 채용을 할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직무 역량 중심으로 뽑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방식 자체는 똑같으시고요. 다만 수시로 뽑는다라는 것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잘 챙기셔야 된다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채용과 공개 채용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네,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의 가장 큰 차이는요, 우선 뽑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채용은 3월과 9월에 집중돼서 채용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수시 채용은 필요한 인재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뽑는다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개 채용은 보통 인사팀에서 주관을 많이 했었는데요. 수시 채용은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채용을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직무 중심 인재 그리고 또 현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런 인재를 많이 뽑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이시고요. 또 하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시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그런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뽑는다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에 그 시즌, 그 채용 정보를 놓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잘 챙기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은 좀 해볼만 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챙기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네, 저도 사실 네. 그러면 저희 같은 네, 저희 같은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좀 노력을 네, 저희 해야 노력을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면 좋으시냐면요. 우선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즐겨찾기를 하셔서 수시로 방문하시려는 습관을 키우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직접 가서 정보를 찾는 것도 좋겠지만요.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관련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빠짐없이 정보를 챙기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메일링 서비스는 처음 들어보고 그 서비스를 신청한 취업 준비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 거기다 워크넷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에 직접 들어가셔서 아주 간단하게 신청해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어떠한 취업준비생 분들은 아예 메일함 하나에 취업 정보만 받으시는 카테고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올해는 채용 시장도 점점 이제 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올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직무 능력,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한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관이 참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같은 곳에서 전문 지식을 여러분께서 배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식도 배우시고 프로젝트 실습도 하면서 역량을 키우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취업도 수월할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수월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 여러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재 매칭도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혼자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롭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막막하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기관 정보도 찾아보는 노력도 취업 준비의 일환이겠네요? 그렇죠. 직업 훈련 정보를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HRDnet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많이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는 혼자 취업 준비하지 마시고요. 전문적인 지식도 쌓으시고 또 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지원도 받으시면서 꼭 열심히 함께 취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분야 취업 준비생들은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대표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분야가 강점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기술 분야 취업으로 조금 더 제가 파고들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종,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가 드론, 핀테크, 스마트 팩토리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하거나 기술을 갖고 있거나 컨설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 직종, 유망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가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미래 직업 전망 가이드를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핀테크, 스마트 팩토리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네. 비전공자분들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까요? 네, 비전공자분들께서 또 전공자분들하고 기술 분야에서 경쟁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애정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역량을 키워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관심이 생겨서 기초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심화 과정을 연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격증도 취득하시고요. 또 공모전에도 도전하셨다. 이런 식으로 심화된 스토리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경쟁을 해보실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성별이나 나이 제한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된 자격 요건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100% 블라인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기업 역시도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부족한 점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그리고 잘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성별, 나이, 학력 다 가리고 서류를 평가할 때 네네. 그럼 어떤 게 중요한가요? 직무 역량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이 역량은
지식과 스킬과 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요. 그냥 단순히 나의 경험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 역량, 어떤 게 필요한지를 조사하시고 내가 그것을 갖췄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그래야만 뽑히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즌 채용 시장과 올해 다가올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채용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